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강산, 대한민국의 자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풀 한 가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상과들 어디에서나 쏘옥하고 머리를 내미는 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광주리 안에 가득가득 담겨오던 풀. 봄이 오는 길목, 부엌에서 모락모락 김을 올리며 그 향긋한 냄새로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풀. 바로 우리 민족의 풀, 쑥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봄볕 따뜻한 들판에 나가시어 광주리 가득 쑥을 캐어 오시던 그 모습. 부엌 한 구석에서 어머니의 손끝으로 다듬어지던 그 부드러운 잎사귀들. 따끈따끈한 쑥국 한 그릇, 보드라운 쑥떡 한 입,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어머니의 사랑. 이 모든 추억 속에 쑥이 함께 있었습니다. 쑥은 그저 흔한 잡초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를 묵묵히 함께 걸어온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 신화에서부터 등장하는 풀이고, 가장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목숨을 구한 고마운 풀이며,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효능에 깜짝 놀라며 주목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강산이 우리에게 내려준 보물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작고도 위대한 쑥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과 함께 걸어온 쑥의 길고 긴 역사. 둘째로, 우리 강산에서만 자라는 한국 쑥의 특별한 비밀. 셋째로, 깜짝 놀랄 만한 그 효능과 우리 어머니들이 즐겨 만들어주시던 맛있게 먹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쑥이 우리에게 어떤 자랑스러운 의미를 남겨주는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나라가 한층 더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강산에서 자라나는 토종 동식물,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금 화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토종 자연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 바로 단군의 자손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이 한반도 땅에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시작을 알리는 신화가 있지요.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식물, 우리 민족의 시작과 함께한 그 풀이 바로 쑥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 단군 신화를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 위에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계셨고, 그분의 아들 환웅이 사람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서 이 한반도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환웅께서는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을 보살피며 살고 계셨지요. 그때 깊은 동굴 속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와 간절히 빌었습니다. 환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환웅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이 신령한 쑥 한 다발과 마늘 20쪽을 줄 테니 동굴 속에서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것만 먹고 견디어라.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동굴 속에서 100날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햇빛 한 줄기 못 보고 오직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말입니다. 호랑이는 결국 그 답답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곰은 달랐습니다.
곰은 그 매캐하고 쌉쌀한 쑥을 묵묵히 씹고 매운 마늘을 또 묵묵히 씹으며 어두운 동굴 속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20하루, 그러니까 37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곰은 사람으로 변하였고 그 이름이 바로 웅녀입니다. 그리고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 할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시작에 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풀 한 포기가 아닙니다. 곰이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 우리 민족을 탄생시킨 신령한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쑥을 그저 풀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신령한 풀이라는 뜻으로 신초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쑥과 우리 민족의 인연은 5000년을 한결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1년 12달 풍습 속에 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음력 5월 5일 단오 명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오날이 되면 우리 조상님들은 새벽 이슬을 맞은 쑥을 한 다발 베어다가 그것을 잘 묶어서 대문 위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쑥의 그 강한 향이 나쁜 기운, 그러니까 잡귀와 애군을 쫓아내 준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오날에 베어낸 쑥은 약효가 가장 좋다고 하여 1년 내내 두고 쓰실 약재로 정성껏 말려 보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오날에 부녀자들은 쑥잎을 우려낸 물에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쑥향이 머리카락에 배어 그윽한 향기가 풍기고 잡기를 물리쳐 1년 내내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셨습니다. 또 쑥떡을 빚어 이웃과 나누어 드시며 함께 건강하기를 빌어주시는 그 정겨운 풍습도 있었습니다. 3월 삼진날, 그러니까 음력 3월 3일에도 쑥이 등장합니다. 이날에는 들판에 나가 어린 쑥을 캐어다가 쑥버무리, 쑥떡, 쑥인절미를 만들어 봄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지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는 쑥과 함께 다른 봄나물을 무쳐 먹으며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쑥은 우리 민족의 1년 12달 풍습 속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입니다. 그저 들판의 흔한 풀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삶 속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애군을 막아주는 신령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까운 시절의 이야기로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아마 직접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가을에 거두어 들인 쌀은 떨어져 가는데 새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그 힘들고 힘든 시절. 4월에서 5월 가장 배가 고픈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 어른들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하시는 시절입니다. 그 보릿고개 시절, 우리 민족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쑥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해지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광주리를 들고 들로 산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 쑥을 캐고 또 캐셨습니다. 그렇게 캐어온 쑥에다가 적은 양의 쌀이나 보리 또는 밀가루를 섞어서 쑥버무리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쑥죽을 끓이셨습니다. 쑥개떡을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한 줌도 안 되는 쌀가루에 한 광주리 가득한 쑥을 섞어서 버무리를 빚으시는 모습. 그것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솥에다가 쪄여내시면 푸르딩딩한 쑥버무리가 한 솥 가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비록 쌀밥이나 흰떡은 아닐지라도 그 한 그릇이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쑥은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험한 보릿고개를 함께 넘게 해준 생명의 풀, 어머니의 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강산에 쑥이 자라지 않았더라면 그 험한 보릿고개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넘었을까?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늘이 우리 민족을 위해 이 쑥을 우리 강산에 가득 심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산의 쑥, 한국 쑥이 다른 나라 쑥과 어떻게 다른지
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쑥은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자라는 풀입니다. 일본에도 자라고 중국에도 자라고 멀리 유럽에도 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쑥, 그러니까 우리 강산에서 자라는 쑥이 가장 향이 진하고 가장 약효가 좋고 가장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자들이 직접 분석하고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 쑥이 그렇게 좋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강산의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이 분명하게 바뀌는 우리나라에서 쑥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따뜻한 봄에 새싹을 틔우며 뜨거운 여름 햇볕을 받고 선선한 가을바람에 익어갑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견뎌낸 쑥에는 그만큼 더 많은 영양분과 강한 생명력이 깃들게 됩니다. 둘째, 우리 강산의 흙이 쑥에게 알맞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흙은 너무 비옥하지도 않고 너무 척박하지도 않은 쑥에게 딱 알맞은 흙입니다. 그리고 산과들이 적절히 어우러진 우리 강산의 지형은 쑥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우리 강산의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 덕분입니다. 비록 요즘에는 미세먼지니 뭐니 걱정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강산의 산골짜기, 들판의 공기와 물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깨끗한 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쑥은 그만큼 깨끗하고 좋은 성분을 많이 담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 한국 쑥은 다른 나라 쑥과 비교해서 향이 2배에서 3배 더 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도 훨씬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쑥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자라는 쑥을 강화 사자발쑥이라고 부릅니다. 잎이 사자의 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자발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강화도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쑥의 향이 매우 진하고 약효가 뛰어나기로 옛날부터 유명한 곳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하던 쑥이 바로 이 강화 사자발쑥이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쑥입니다. 또한 강화도 옆에 있는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들, 그리고 충청도 서해안 일대에서 자라는 쑥도 향이 진하기로 유명합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쑥은 그 향이 더욱 깊다고 하지요. 지리산이나 한라산 같은 깊은 산에서 자라는 산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산쑥은 약효가 매우 뛰어나서 한약재로 귀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진쑥입니다. 인진쑥은 일반 쑥과는 조금 다른 종류로 잎이 더 가늘고 향이 더 강합니다. 한약방에서 간 건강에 좋다고 하여 자주 쓰이는 약재이지요. 이 인진쑥도 우리 강산 곳곳에서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우리 강산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효능도 뛰어나고 향도 진한 쑥이 곳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쑥의 나라, 쑥의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쑥의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그 강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쑥이 얼마나 강한 풀인지 아십니까? 한번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추운 겨울이 와도 쑥은 꿋꿋이 살아남습니다. 한겨울에 땅 위로 보이는 잎은 다 시들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살아있어서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웁니다. 심지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도 모든 식물이 다 죽었던 그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우고 자라난 풀이 바로 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쑥의 강한 생명력에 감탄하며 쑥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 쑥의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 강산이라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쑥의 이런 강한 생명력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쑥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어떤 곳이 황폐해져서 풀만 무성해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터 버려진 밭에 가장 먼저 자라나 무성하게 우거지는 풀이 바로 쑥이라서 그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또 쑥대머리라는 말도 있지요. 쑥대처럼 사방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쑥은 우리 일상 언어 속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 중에 3년 묵은 쑥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7년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옛 속담에서 나온 말이지요. 7년 동안 앓은 깊은 병에는 3년 동안 잘 말려 묵힌 쑥이 가장 좋은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두 가지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쑥이 그만큼 약효가 좋다는 뜻이요. 둘째는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 봄철에 부지런히 쑥을 캐어다가 잘 말려서 광에 보관해 두셨던 데에는 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 5, 6월 쑥대 자라대라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음력 5월, 6월의 쑥이 무서운 기세로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빗댄 표현입니다. 무엇이 빠르게 쑥쑥 자라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이가 한창 클 때 어른들께서 어이쿠, 이 녀석 5, 6월 쑥대 자라듯 키가 큰다고 말씀하시던 그 정겨운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쑥이라도 캐어 먹는다는 말은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뜻으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쑥은 우리 말과 우리 정서 속에 한 몸처럼 녹아들어 있는 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민족과 함께 걸어온 쑥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국 쑥의 특별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저 흔한 풀이라고만 여겨오셨던 쑥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시 한숨 돌리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산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화면 아래쪽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우리 토종 자연을 지키고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친구분, 가족분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쑥의 효능,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시던 그 정겨운 쑥 요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쑥이 몸에 좋다는 말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 자세히 들어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쑥의 효능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만병통치풀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쑥 한 다발이 있으면 약방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곳곳에 좋은 작용을 하는 신비한 풀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효능은 바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입니다. 한방에서는 쑥을 두고 따뜻한 성질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몸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풀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시리지요. 이럴 때 쑥이 정말 좋습니다. 쑥을 자주 드시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따뜻한 피가 잘 돌게 되어 그런 시린 증상들이 한결 좋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쑥이 정말 귀한 약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께서 부인병, 그러니까 여자들의 병에 쑥을 자주 쓰셨지요.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몸조리를 하실 때 쑥을 우려낸 물에 목욕을 하시고 쑥국을 끓여 드시고 쑥차를 마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쑥이 산모의 차가워진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혈을 풀어주며 산후의 약해진 몸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산달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쑥을 캐어서 잘 말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그 쑥을 우려낸 물로 좌욕을 하시고 쑥을 푹 끓인 물에 목욕을 하시며 몸을 추스르셨지요. 쑥의 향긋하고 따뜻한 기운이 산모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쑥의 강력한 살균 작용입니다. 쑥에는 시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시널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의 나쁜 균들을 물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처가 났을 때 쑥잎을 잘 비벼서 상처에 붙이기도 하고 배탈이 났을 때 쑥을 끓여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들이 쑥향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여름밤이면 마른 쑥에 불을 붙여 모깃불을 피웠습니다. 매캐하고 향긋한 쑥, 연기가 피어오르면 모기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은 그 향기로운 연기 속에서 평화로운 여름밤을 보낼 수 있었지요. 요즘에도 천연 모기향에 쑥이 들어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효능은 우리 피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입니다. 쑥에는 클로로필이라는 푸른색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클로로필을 우리말로는 엽록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피 속의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안색이 맑고 화사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효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입니다. 쑥에는 비타민과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영양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을 키워줍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자주 피곤하신 분들에게 쑥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쑥에는 시금치보다도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금치가 칼슘이 많은 채소로 유명한데 쑥은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칼슘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분이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골다공증,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는 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쑥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효능은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입니다. 속이 더부룩하실 때, 입맛이 없으실 때, 소화가 잘 안 되실 때 쑥이 좋습니다. 쑥의 쌉쌀한 맛이 입맛을 돋우어주고 따뜻한 성질이 위장의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봄철에 쑥국, 쑥떡을 자주 만들어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내 차가워진 우리 가족의 위장을 봄나물 쑥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신 것이지요. 여섯째 효능은 간 건강에 좋은 작용입니다. 특히 인진쑥은 옛날부터 간을 다스리는 약으로 유명했습니다. 황달이라고 하는 얼굴빛이 노래지는 병이 있을 때 인진쑥을 달여 마시면 좋다고 하여 한약방에서 자주 처방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쑥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좋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곱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놀라운 효능인데 바로 항감작용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연구자들도 쑥의 항암 효과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쑥에 들어있는 어떤 특별한 성분들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더 나아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강화 사자발쑥에서 추출한 성분이 위암, 간암 같은 여러 종류의 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우리 한국 쑥이세계의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강산에서 자라는 풀 한 포기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효능은 한방에서 가장 유명하게 쓰이는 작용, 바로 뜸입니다. 여러분, 한방에서 침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 뜸이라는 것 아시지요? 그 뜸을 뜨는 데 쓰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쑥입니다. 뜸이라는 것은 잘 말린 쑥잎을 비벼서 솜처럼 만든 그것을 우리말로 쑥솜 또는 애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 몸의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경혈이라고 하는 자리 위에 놓고 불을 붙여서
그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뜸을 뜨면 우리 몸에 막힌 기운이 풀리고 차가운 곳이 따뜻해지며 통증이 가시고 만성적인 병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쑥을 쓸까요? 다른 풀로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쑥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쑥은 다른 풀과 달리 그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몸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스며드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쑥의 독특한 향기 성분이 우리 몸의 기운을 잘 다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우리 한방에서는 오직 쑥으로만 뜸을 떠왔습니다. 특히 강화도 사자발쑥은 뜸을 뜨기에 가장 좋은 쑥으로 알려져 있어서 옛날부터 한방에서 최고로 쳤습니다.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들판에 흔히 자라는 그 작은 풀 한 포기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균을 잡아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간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암까지 막아주며 뜸의 재료로 우리 몸 깊은 곳까지 다스려줍니다. 정말 한 가지 풀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들어있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쑥을 어떻게 맛있게 드시면 좋을지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로운 요리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러나 언제 먹어도 그 맛이 잊히지 않는 바로 쑥떡입니다. 봄볕이 따뜻해지면 어머니께서 광줄이 가득 캐어오신 어린 쑥, 그것을 깨끗이 씻고 또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냅니다. 그러면 쑥의 푸른빛이 더욱 진해지고 향이 한층 깊어지지요. 데친 쑥을 잘게 다지거나 절구에 곱게 빻아서 맵쌀가루나 찹쌀가루에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루에 넣어 김을 올려 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쑥떡, 그러니까 쑥인절미, 쑥송편, 쑥개떡입니다. 여러분, 쑥떡 한 입을 베어 물 때 그 맛 기억나시지요? 쫀득쫀득한 떡의 식감 사이로 퍼지는 향긋한 쑥향, 입안 가득 봄이 들어오는 그 느낌,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어머니의 정성. 쑥떡 한 입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어머니의 사랑이며 우리 민족의 봄입니다. 특히 쑥인절미는 만드시는 분의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지요. 쪄낸 찰떡을 절구에 넣고 떡매로 한참을 치고 또 치셔야 합니다. 쿵, 쿵, 쿵 떡매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면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지요. 그렇게 잘 친 떡을 콩고물에 굴리면 향긋한 쑥인절미가 완성됩니다. 쑥송편은 또 어떻습니까? 쑥반죽 안에 달콤한 깨소나 콩소를 넣고 예쁘게 빚어 소리풀 깔고 쪄내면 소리향과 쑥향이 어우러진 그 황홀한 향기. 이런 떡을 빚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쑥개떡은 가장 소박한 떡입니다. 쑥과 맵쌀가루를 반죽해서 손바닥으로 동클 납작하게 빚어 쪄내는 우리 어머니들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떡이지요. 보릿고개 시절에는 이 쑥개떡 한 조각이 한 끼 식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쑥국입니다. 봄철에 끓이는 쑥된장국, 정말 별미 중의 별미이지요. 된장을 푼 멸치 육수에 어린 쑥을 살짝 넣고 끓여내면 향긋한 쑥향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인 맛이 됩니다. 거기에 두부 한 모 또는 조갯살을 조금 넣으면 그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봄철 입맛 잃으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쑥국 한 그릇을 후루룩 들이키시면 봄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느낌. 겨우내 움츠려 있던 우리 몸이 따뜻하고 향긋한 쑥국 한 그릇으로 비로소 봄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니들께서 봄이 되면 어김없이 끓여주시던 쑥된장국에는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쑥전입니다. 어린 쑥에 부침가루나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기름에 부쳐내면 바삭하고 향긋한 쑥전이 됩니다. 막걸리 한 잔에 쑥전 한 조각, 그야말로 봄의 풍류이지요.
어르신들께서 막걸리 한 잔 드실 때 안주로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쑥버무리 또는 쑥털털이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쌀가루나 밀가루에 어린 쑥을 푹푹 버무려서 시루에 쪄낸 음식이지요. 쑥의 향과 곡식의 구수함이 어우러진 정말 소박하고도 깊은 맛의 음식입니다. 보릿고개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고 또한 가장 정겨운 시절 음식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쑥차입니다. 잘 말린 쑥잎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차이지요. 쑥차의 그 은은하고 향긋한 향, 그리고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그 효능. 평소에 손발이 차가우신 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차입니다. 쑥차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봄철에 캐어온 쑥을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서 잘 말려두었다가 마실 때마다 한 줌씩 우려내시면 됩니다. 다관에 마른 쑥잎 한 줌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에서 5분 정도 우려내신 후 마시면 향긋하고 따뜻한 쑥차가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는 쑥환입니다. 쑥을 잘 말려서 가루로 빻은 다음 꿀이나 다른 재료와 섞어 작은 알약처럼 둥글게 만든 것이지요. 쑥의 효능을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시중에서도 쑥환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서 매일 식후에 몇 알씩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좀 색다른 음식인데 쑥을 우려낸 물로 만든 쑥밥입니다. 쑥을 살짝 데친 물에 쌀을 얹혀 밥을 지으면 은은한 쑥향이 배인 푸르스름한 쑥밥이 됩니다. 봄철 별미로 정말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쑥라떼, 쑥케이크, 쑥아이스크림, 쑥머핀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 전통 식재료인 쑥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르신들 건강에 특별히 도움되는 쑥 활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쑥뜸 요법입니다. 한방 한의원에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쑥뜸 도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어르신, 허리가 시린 어르신, 손발이 차가우신 어르신께서는 따뜻한 쑥뜸의 기운으로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화상에 주의하시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가족분이나 한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쭈어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쑥좌운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께서 산후조리하실 때 즐겨 하시던 방법이지요. 큰 그릇에 잘 끓인 쑥물을 담고 그 위에 앉아 김을 쐬는 방법입니다. 이 쑥좌운은 특히 여성분들의 부인병, 그리고 차가워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데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 누이분, 며느님분께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가우시다면 이 쑥좌운을 한번 권해드려 보십시오. 셋째, 쑥 입욕제입니다. 잘 말린 쑥 한 줌을 천주머니에 담아 따뜻한 욕조물에 넣고 목욕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쑥향이 욕실에 가득 퍼지고 그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어 피로가 싹 풀립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이 있으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따뜻한 쑥 목욕 한 번이면 그날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넷째, 쑥 베개입니다. 잘 말린 쑥잎을 천주머니에 가득 담아 베개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쑥향이 은은하게 퍼져 잠이 잘 오시고 머리가 맑아지며 어지럼증을 다스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쑥 발찜질입니다. 쑥을 푹 끓인 물을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발을 그 물에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는 방법입니다. 발끝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온몸이 훈훈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피로가 풀립니다. 특히 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우리 한국 쑥을 이용한 화장품, 그러니까 쑥 비누, 쑥 마스크팩, 쑥 화장수 같은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쑥의 살균 작용과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 덕분에 피부 관리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지요. 우리 한국의 쑥 화장품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멀리 미국과 유럽까지 수출되어 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대서는 쑥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작은 섬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쑥 농가들이 우리 한국 쑥을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지요. 특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쑥떡을 두고 그린 라이스 케이크, 그러니까 푸른 쌀 케이크라고 부르며 신기해하고 좋아한답니다.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 쑥떡 한 조각을 대접하면 그 향긋한 향과 쫀득한 식감에 다들 깜짝 놀라며 좋아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쑥 요리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니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부엌 풍경이, 봄날의 들판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쑥은 그저 한 가지 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봄의 향기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쑥을 고르는 법입니다. 좋은 쑥은 잎이 작고 부드러우며 향이 진하고 색이 푸릅니다. 또 잎의 뒷면이 하얗고 보드라운 솜털로 덮여 있는 것이 좋은 쑥입니다. 잎이 너무 자라서 거칠어진 것은 쓴맛이 강해서 음식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쑥은 봄, 그러니까 음력 3월에서 4월에 캐신 것이 가장 부드럽고 향이 좋습니다. 단오를 전후한 시기에 캐신 쑥은 약효가 가장 좋다고 하여 약재로 쓰입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쑥이 거칠어져서 음식으로는 잘 쓰지 않고 모깃불이나 약재용으로 활용하지요. 쑥을 보관하실 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살짝 데쳐서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봄에 향긋한 쑥을 드실 수 있지요. 말린 쑥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바짝 말리신 후 종이봉투나 천주머니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말린 쑥은 차로 우려 드시거나 뜸으로 쓰시거나 약재로 쓰시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산의 자랑스러운 쑥에 대한 가슴 벅찬 의미를 함께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종 자연을 응원하고 그 속에 깃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어르신만의 쑥에 대한 추억도 한번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추억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쑥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군 신화 속에 등장하여 우리 민족의 시작을 함께한 이야기, 단오 명절을 비롯한 우리 조상님들의 풍습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야기, 가장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이야기, 우리 강산에서만 자라는 한국 쑥의 특별한 비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곳곳에 좋은 작용을 하는 신비로운 효능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정겨운 쑥 요리들까지 정말 길고 깊은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쑥일까? 왜 하필 우리 한반도에서 자라는 쑥이 다른 어떤 나라의 쑥보다 좋을까? 왜 하필 우리 민족의 시작에 쑥이 등장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쑥이라는 보물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강산에 가장 좋은 쑥을 가득 심어주신 것이라고.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 땅에서 5,00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겪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병마가 있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풀이 바로 쑥이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 풀이 쑥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쑥과 마늘만 먹으며
동굴 속에서 백날을 견딘 곰처럼 우리 민족도 수많은 고난을 견디고 또 견뎌서 오늘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어머니의 광주리에 가득 담겨있던 쑥. 그 쑥한 광주리에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절박한 사랑이,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우리 민족의 강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오날 대문에 매달린 쑥다발. 거기에는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정성과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뜸속의 따뜻한 기운으로 우리 몸의 차가운 병을 다스리던 한방의 지혜.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깊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쑥떡 한 입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가장 따뜻한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흔하다고 여겨오신 풀 한 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쑥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우리 민족 그 자체입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며 약하면서도 강하고 흔하면서도 귀한 그런 우리 민족을 닮은 풀이 바로 쑥입니다. 오늘날 K-팝, K-드라마, K-푸드라는 말로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K-푸드 속에서도 쑥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외국에서 우리 쑥떡, 우리 쑥차, 우리 쑥된장국에 깜짝 놀라며 그 향긋한 맛에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쑥의 항암 효과를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산의 풀 한 포기가 세계인의 건강과 입맛을 책임지는 귀한 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봄이 오시거든, 그리고 들판에 푸르른 쑥이 쏙쏙 머리를 내미는 모습을 보시거든 한번 가만히 그 쑥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저 흔한 풀이 아니라 우리 민족 5,000년의 역사가 깃든 신령한 풀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주십시오. 어머니의 광주리에 담겨있던 그 쑥이라는 사실을, 단군 할아버지의 신화 속에 등장하던 그 쑥이라는 사실을, 우리 민족의 강한 생명력을 닮은 그 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한 다발이라도 캐어다가 깨끗이 씻어 향긋한 쑥국 한 그릇을 끓여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 한 그릇 속에 담긴 봄,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 민족 5,000년의 역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한국인의 봄을 맞이하는 가장 자랑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쑥은 우리 민족의 시작과 함께한 신령한 풀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 풀이 바로 쑥이었으며 그 자손인 우리 민족과 5,000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단오 명절을 비롯한 우리 조상님들의 풍습 속에 깊이 뿌리내린 풀이고, 가장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생명의 풀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강산에서 자라는 한국 쑥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쑥입니다.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 알맞은 흙, 깨끗한 공기와 물 덕분의 향이 2배에서 3배 더 진하고 약효도 뛰어납니다. 특히 강화도 사자발쑥은 임금님께 진상되던 최고급 쑥이었으며 오늘날에도 한방에서 가장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셋째, 쑥은 한 가지 풀이지만 그 효능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살균 작용이 강하며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소화를 도와주고 간을 보호해주며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쑥으로 뜸을 떠서 우리 몸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만성적인 병을 다스리는 치료에 오래도록 써왔습니다. 넷째, 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쑥떡, 쑥인절미, 쑥송편, 쑥개떡 같은 떡 종류, 쑥된장국, 쑥조개국 같은 국물 요리, 쑥전, 쑥버무리, 쑥차, 쑥환, 쑥밥, 그리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쑥라떼와 쑥아이스크림까지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로 빚어진 정겨운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다섯째, 쑥은 우리 민족 그 자체입니다. 강한 생명력, 인내,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깊고 깊은 지혜.
이 모든 것이 쑥이라는 작은 풀 한 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흔하게 보이지만 가장 귀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한 풀. 그런 쑥을 우리 민족의 풀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 강산은 정말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그 강산에서 자라는 쑥 한 포기에도 이렇게 깊고 깊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다는 사실, 오늘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앞으로 봄이 올 때마다, 그리고 쑥향을 맡으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한 번씩 떠올려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